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시간 3초. 단골 식당 아주머니께 반갑게 안부 인사 건네는 시간 5초. 후다닥 달려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승강기에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시간은 5초. 깜빡이를 켠 옆 차에게 차선을 양보하는 시간 10초. 자, 이걸 다 합쳐도요 30초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거창하게 좋은 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 단 1분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4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시인가 춘장의 사랑일기. 4월 1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시인가 춘장의 노래 사랑일기였습니다. 오늘이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란 핑계로 진짜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소한 거짓말하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골려먹고 뭐 이런다는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119에 허위 장난 전화 거는 건데요. 이 장난이에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출동 인력이랑 장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나갑니다. 간헐적인 폭발 장애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장애가 있습니다. 충동 억제력이 상실되면서요. 폭력 및 물건을 파괴하는 등 양상을 보이는데 흔히 땡땡땡땡 장애 4글자입니다. 장애라고 하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으로 표출하는 증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다 모이세요. 문자나 전화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용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전성기 퀴즈 내드렸는데요. 그 전문기관 자료를 빌리면 최근 5년 사이에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30%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병원을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사람들은 흔히 이제 범죄 행위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보호관찰소라던가 이런 소년범이라던가 또 교도소 이런 쪽에 이제 그 범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네. 이 사회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방식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제도 저희가 접했던 안타까운 네. 사건이 있는데 그 형제가 춘천에 있는 아. 그 형이 네.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아, 둘째가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죽음에 아이고. 빠지게 한 사건이 있는데 네. 욱범죄잖아요. 욱범죄라고 그쵸, 하잖아요. 범죄.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못 참고 한다거나 아니면 음. 뭐 심각한 이렇게 막 행동을 한다거나 행동을 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요. 분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정서 자체는요. 네. 그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사건에서 보면 둘째 같은 경우에 형이 평상시에 이제 그 술을 마시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아마 그러면 2차적인 정서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표현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런 장면들을 지켜보던 중에 이제 화가 나면 네. 그 여자들은 사실 이제 화가 났을 때 언어적인 공격들을 많이 하고요. 네. 남성들의 특성이 행동화로 이제 일어나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정서라는 것의 기능이 사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네. 삶을 추진시키고 성취시키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해주거든요. 정서가. 네. 정서의 기능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 표현되어졌을 때 표현의 네.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좀 폭력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범죄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사실 정서 자체는 분노 자체는 네. 그 아이도 아마도 보호나 안전이 되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방어적인 수단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네.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그 분노가 네. 사실 저도 한동안 뭐 네. 탕리칸의 화 예, 그걸 막 읽으면서 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요. 저기 우선 감정에 대한 태도를 좀 이렇게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되게 필요해요. 화날 수 있다. 네. 화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다. 억누르지 말라. 억누르지 말고. 제가 네. 그 저기 예전에 보던 영화 중에 우리 프로즌 겨울왕국 영화 보면 네. 큰딸 엘사가 마법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법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동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방에 꽁꽁 숨어서 그거를 억압하려고만 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혼자 있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막 펼칠 때 조절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밖에 나가서 예. 안전한 공간에서 네. 안전한 방법으로 평상시에 정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과 장소들을 제공받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상처 입힐 수도 있는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헐크처럼 변하죠. 네. 네, 근데 우리 안에는 누구나 그런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때그때 조금씩 바람 빼듯이 네. 풀어주어야 이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멀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 행동적이라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예, 예. 건강한 행동들. 네. 그래서 남자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하는 거 좋죠. 익스트림 스포츠를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 그것이 안전하게 건강한 것을 분노를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스포츠를 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고요. 예. 여자들이 수다를 많이 떠는 이유도 밥 마찬가지. 먹고 얘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 네. 그래서 막 2시간씩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은 감정 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남자와 여자에서 남자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그 신체적인 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 정서 표현과 함께 맞물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와 장소를 많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수다 떠는 거, 네. 얘기하는 거, 감정 친구 짜는 거, 그런 공감 친구 사귀는 것들이 여자들에게도 또한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네. 이 방송을 저희 남편이 좀 들었으면 제가 전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네. 그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그러면 아니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얘기가 끊임이 없냐. 네. 감정 조절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모든 심리상담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이번에는요. 상담 실장님과 상담을 원하는 분이 직접 목소리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이고 현재 아내와 함께 간의 공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간의 공업을 하다 보니 거래처 대표들과 관계를 맺을 일이 많은데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저보다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한 15년 정도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보다 어린 대표들이 저를 하대하거나 갑을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경우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어쩔 수 없는 거라지만 이런 마음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우리 아버님 60대 네, 지금 중반. 부부가 같이 이렇게 네. 일을 하시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몇십 년을 일을 하신 걸 보면 주변에 그래도 이렇게 신뢰도 있으시고 그럼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꾸준히 이렇게 꾸려오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선해 보이시고. 네, 네. 근데 네. 정말 이런 갑을 관계 때문에 오는 고충 있죠. 저희 네. 사연들도 참 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 상대가 이제 본인들의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갑질이라고 흔히 하죠. 네. 네. 갑질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예. 이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당하면 속상하긴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나이와 연령과 뭐 성별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중받고 싶은 그럼요.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하실 때마다 아마 되게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해 나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들이 나를 하대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들이 나를 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만 원짜리 수표에 약간 그 먼지 묻는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그렇죠. 내가 멋진 아무리 말씀이네요. 이렇게 예. 구겨서 땅바닥에 이렇게 버린다고 해도 네. 100만 원짜리의 가치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내가 어린 사람들이 그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당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 인격적인 어떤 그런 면들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갑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왜 그럴까요? 네. 뭐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겠죠. 자기도 뭐. 잘난 척하고 싶고 네. 대접받고 싶고 네.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주변에서 그런 거를 안 해준 적이 없어요. 해주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네. 나도 인격적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거를 잘못 표현할 때 갑질이라고 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그 성향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이렇게 좀 존중해 주시는 태도를 극존칭. 극존칭해 주시면 아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옥석이 가려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사업에서의 신뢰도 쌓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인격적인 신뢰를 쌓는 업체들이 남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께는요 네. 두 분이서 좀 예. 그런 마음을 좀 나누실 수 있는 거를 위로하셔야 될것 위로하시는 거 같아요.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갑을 관계는 아주 비즈니스라는 거는 목표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얻을 것과 그렇죠. 그 목표에 집중을 하시면 어. 조금 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까. 맞아요. 네. 나 이것만 얻어내겠다. 이거 내가 그리고 얻을 것.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네. 6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쩌면 어려 보이셔서 50대로 보이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내가 너무 어려 보이는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어떨까요? 좋고요. 또 그 네. 상대편이 왜
개들이요. 막 네. 크게 짖는 개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겁이 있어서. 겁나서. 그러니까 오히려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네. 본인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막상게 당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네, 그들이 하는 이유, 참 위로받고 싶구나, 인정받고 싶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시면 네. 내가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건 나에게 유익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은지 실물. 네.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벌써 막 시간이 다 됐네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서른두 살이고요. 꿈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6살이고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21살이요. 세계 여행 하고 싶어요. 저는 9살입니다. 50살이 되면 미니어처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꿈꾸던 전성기. 오늘 바로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상담 실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 대원역에 의정부 영업소에 승무사원 정비원입니다. 버스 네. 운행을 하면서 네. 손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선생님? 저희 버스 하루 종일 운행을 하면서 네. 손님들이 타고 내리는 일이 하루에 뭐 몇백 건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타시면서 핸드폰을 들고 전화 통화를 해서 타시고 그런 타시면서 손도 잡지도 않고 핸드폰을 게임을 하면서 계속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분을 쳐다봐야 되고 또 앞에 전방 지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개인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버스를 네.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고 싶은 싶으신데 마음 있죠. 이 이제 승객들이 자꾸 다른데 이 전방 주시를 하다 보니까 네. 다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 나죠. 네. 뭐 그런 사고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있었죠. 아주 처음에 운전 버스 시작하기 전에 네. 한번 그런 일을 해서
안전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일을 더 잘하고 네, 싶은데 네. 어려운 마음 예. 많죠. 이거는 지금 대원역에 몇 번인지 밝히실 수 있으세요? 그냥 대원역에 네, 걸로. 우리 버스 승객들께서 네. 예, 이런 고충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10년 넘게 택시 운전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운전하기 전까지는 음, 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네. 정말 생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안전사고 걱정하랴. 네. 또 버스는 또 시간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뭐 빨리 가냐 늦게 왜 늦었냐 막 이런 불평 불만이 정말 수도 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가끔 네. 이상한 승객이 많죠. 와서 폭력을 네, 가하는 폭력도 하기도 경우. 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별 말씀 많이 안 들었지만 평상시에 그 저기 너무 힘들고 그 고생스러우신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져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객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네.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해보세요. 네, 이 기회를 비워서. 이 방송을 많이 YTN 방송 제일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버스를 타고 내리실 때 네. 꼭 손님들 손잡이 꼭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거장 도착하기 전에 한 3분의 1쯤의 배를 미리 누른 후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정거장에 정차한 후에 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안전하게 하차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부탁이 아니고 절규처럼 느껴져요. 네, 정말 맞습니다. 요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정말 네. 운전하시기에 너무나 수월하실 것 같은 네, 작은 도움. 아까 박정 선생님이 왜 오프닝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 3초, 2, 3초거든요. 네, 그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승객 여러분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선생님 저기 우리가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렇게 나쁜 것들이 많을 때는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나쁜 것들을 뺄 수가 없을 때는 내가 임무라도 좋은 거를 플러스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운전하시면서 본인을 위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시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한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들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좀 눈길을 끌고 네. 좀 적극적으로 네. 혹시 네. 괜찮으시면 네, 괜찮으시면. 예, 네.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막 빠져 있다가도 네. 잠시 네. 손잡이를 잡는다거나 네. 그런 승객들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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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도 저희는 고객님들이 네. 버스에 타시면은 네. 꼭 인사를 먼저 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저기 기사님들 만나뵈면 참 반갑고 좋아요.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네. 대원역에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 네. 꼭 손잡이 잡아주시고요. 정거장에 도착하시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대신 네. 속풀이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공공 서비스에서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네. 아까 정말 오늘 만우절이라고 왜 119 구급대원님들도 그렇고 네. 경찰서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정말 본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희생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네. 우리가 작은 배려,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자주 듣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2년 된 맞벌이 부부 의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강남역에서 영어회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애 시절을 되돌아보면 로맨틱하고 다정한 남자였는데 어느새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네. 김윤정 상담실장님, 네. 만약 제가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어떻게 사과하고 위로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힘을 주고 기운이 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뭐 없을까요? 하셨네요. 아이고. 네, 하루 종일 붙어 계신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데 스트레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하고는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업무적에서는 아까 뭐 이렇게 그 일적인 면에서 좀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기 많죠. 때문에 예. 업무는 사실 일이 성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이 다치는 것을 조금 뒤로 양보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부 관계는 사실 일이 잘 되냐 못 되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하루 종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남편분이 본인이 이제 본의 아니게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때 이제 사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네. 해결하고 수습하는 방법이 좋은데 근데 같이 있다가 미안해 뭐 여보 막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기도 하고요. 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미안해요. 아, 미안해. 이 남자의 언어 중에 미안해라는 말은 통역을 하면요. 음. 나는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다. 아, 그래요. 뭐가 미안해. 그러죠. 맞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과할 때 좋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안해, 다음에 말하자. 다음에 말하자. 와, 진짜 예. 설문을 척 내려버리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이게 두 가지가 왜 좋지 않냐면요. 진심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그래요? 남자들의 언어로는 내가 지금 이걸 핸들링할 수 없는 힘든 상태다. 네. 평화를 원한다. 예.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섣불리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협정을 위해서 휴전을 위해서 다음에 말에 미안해 이거는 좋진 않고요. 네. 우선은 본인의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서 아내하고 좀 이렇게 감정이 좋아졌을 때 네. 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할 때는요. 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이 상했음을 내가 알겠다.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 아픔에 내가 공감하고 싶다. 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왜 닭다리 떴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감정 저축해 놓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 그건 또 뭐예요? 고마워, 사랑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용서해. 그다음에 여자들한테 제일 좋은 말 있어요. 당신 참 예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웃잖아요.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 예쁘다. 이게 이제 여자들의 언어로는 나의 사랑,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네. 사랑한다는 말, 예쁘다는 말을 평상시 자주 해주시고요. 네.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의 상처에 공감한다는 것.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이제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네. 사랑해 막 이런 것도 이제 부부간에 정말 감정을 중간중간에 네네. 그 저축해 두는 거 예, 그런 노하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이 필요해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제가 읽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전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요. 아마도 갱년기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힘들고 점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또래 주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곤 했는데 요즘엔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혼자 있으면 또 기분이 더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누구나 겪는 갱년기라지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낼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어머니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인생의 변화들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50대 50대 중반이면 중반이면 이제 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요즘에 갱년기 증상들이요. 네. 40대 후반부터 아이고, 일찍 시작되는 거. 갱년기예요, 저. 네. 네. 그래서 아마 증상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대표적인 게 방금 사연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감정이 사춘기 소녀 마냥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방법은 사실 없고요. 네.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염두를 둬야 돼요. 네. 이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하는 네. 게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강해야 되죠. 예. 경험할 것들의 과정은 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준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절해줬던 것들이 이제 부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삶을 영위해갈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이 다가온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너무 괴로워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는 네. 괴롭지 않고요. 왜 괴로움은 왜 오냐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 왜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는 이랬는데 그렇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예.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아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과 더불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 먹듯이요. 네. 밥 먹고요. 밥을 좀 네, 먹고. 그다음에 예. 왜 이제 나가기 싫은 마음 있지만 네. 나를 위해서 그때 어. 규칙적인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해야 되는 되는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네.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기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건강 관리가 됐던 것들의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이제 후반기의 인생은 내가 매일매일 나를 관리하면서 보다 더 건강하게 네. 조절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얼마나 갱년기를 겪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짧으면 1년 정도고요.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게 길진 않네요.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관리하지 않고 계속 이제 받아지지 않으면 시간이 더 점점 길어져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르몬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것도 도움이 병원 되죠. 치료를 네, 네. 받는 것도 네, 도움이 네. 되고 네. 왜냐하면 뭐 여성들이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그렇지 하다가 않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거든요. 네. 경험 누구나 겪지만요. 나의 경험이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네. 네, 준비하시고 음. 다가왔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중요하죠. 끝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한 1, 2년이면 네, 끝난다. 네, 네, 네. 아, 조금만 더 힘내셔서 뭐 하시면 좋을 것 기운 같아요. 네. 차리셨으면 어머니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104님의 문자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제 남편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한없이 다정하게 대하고 말도 많이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입을 닫고 마음을 닫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남의 남편이야. 남의 이거는 남편이. 예. 근데 이제 내 남편이 이게 아니고. 중요한 네. 게 있어요. 예.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잘해주고 네. 집에 와서도 잘해주길 바라거든요. 네. 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 내가 남들이 있을 때 잘해줬으니까 집에 오면 쉬고 싶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 타이밍이냐면 이제 남편을 사랑해줄 타이밍인 거예요. 아 이제 이쪽에서 예, 집에 오면 남자들은 이제 집이라는 곳이 아내의 사랑도 받고 쉴 곳이니까. 쉬고 싶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잘했으니 왜 네. 집에서도 계속 잘해라. 네. 그랬으면 참 좋겠으나 섭섭할 것 같아요. 섭섭하긴 싸움의 하죠. 네, 예, 네, 원인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잘하고 있는 것을 네.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남편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네. 이해를 해주시면 이 남자가 이중적이다 이런 태도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구나. 필요로 하는 시간이다. 그럼요. 그 이제 시간. 내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예. 남자들을 좀 자꾸 밖에 나가야 되겠네요. 그것도 좋죠. 자꾸 밖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남편들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아까 여자들은 예쁘다는 말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남자들은 밥. 네. 맛있는 밥. 맛있는 밥. 네. 요리를 배워야 네. 되겠군요. 그 밥이 남자에게는 그냥 밥이 아니거든요. 네. 남자에게 있어서 밥 먹고 잠자고 쉴 시간을 준다는 것은 아내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송 들으시는 남자분들 김윤정 실장님의 팬 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필요해요. 필요할 때가 덜어는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예.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무슨 어떤 의도는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때에 따라서 글쎄 그때 그냥 선의의 거짓말은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진짜 거짓말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 굳이 얘기 다 안 해도 될 부분까지 감춰진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덜어는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리고 가정 유지를 위해서도 또 그럴 때도 있고. 네.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을 피해주는 거짓말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또 상대방한테 희망과 또 그 당시 상황을 잘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기거든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언젠가 내가 들으니까 말이지 그거 한번 먹어보면은 금방 낫는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겠죠.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거짓말이고요. 오늘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거짓말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너무 심한 거짓말은 참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르는 곡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였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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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삭막한 도시의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봄철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마음까지 텅 빈 것 같다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탈모를 부르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게 있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역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둘째는요, 머리를 너무 꽉 묶는다. 여자분들이요.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묶으면 모낭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드라이기를 너무 자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드라이열이요, 두피에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기도 한답니다. 네 번째는요, 젖은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빗는다입니다. 젖은 상태에서 하는 빗질은요, 두피를 상하게 해서 머리카락을 오히려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올봄 바른 습관들로 소중한 내 머리카락 완벽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분노 조절 장애였고요. 정답 보내주신 9090님 그리고 1843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은요.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5손가락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